안녕하세요. 네, 시즈한형 고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난소기능 저하 강화 한약의 오해랑 또 피임약 호르몬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한의원에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오시고 또 미혼 여성들인데 걱정이 돼서 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 권유하는데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느냐, 혹시 다른 치료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되시고, 또 산부인과에서도 그 한약에 대해서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피임약과의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난소기능 저하에 한약 복용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양방 산부인과에서는 함용 치료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한약을 복용하게 해서 호르몬 제참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호르몬 요법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노화된 난소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고요.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요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약재 중에 일부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풍부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할 거라고 하면 뭐 두부, 콩, 석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약 먹을 필요 없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난소기능 저하 여성분들이 이제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아무리 콩이나 두부, 석류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내 난소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난소기능 저하가 있어서 3, 4개월 정도 무월경이 있었던 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고 생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거나 나의 자궁 내막이 정상적인 두께까지 증식이 되거나 혹은 난소에서 난포가 잘 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의 기대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약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식물성 에스트로겐만 먹으면 난소 기능이 좋아질까?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대답을 앞에다 제가 해드린 거예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고 싶으면 한약 굳이 안 먹어도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두부, 콩, 석류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재들의 특징이나 이 각각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들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저희가 난소 기능 강화 한약에 대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처방을 할 때 목적이 뭐냐? 여성이 어느 장기로 들어가는가? 약제마다 각각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뭐 이제 장기로 보자면 뭐 간신비 빼신, 뭐 자궁, 대장, 방광 등 각자 오장육부에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별을 해야 되고 또한 인체 어느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줄 건가? 혈액에 영향을 줄 건가? 아니면 근육, 뼈, 여러 가지 장기들에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 난소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이 난소 쪽으로 혈류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난소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혈액을 그쪽으로 가서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난포가 2에서 3cm 정도 이제 크기로 자라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영양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실제 난포액이 영양분을 굉장히 이렇게 가득 포함하고 있는 액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몸에서. 그럼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 잘 혈액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자꾸 새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정시키고 막아줄 건가? 아니면 자꾸 어혈 덩어리처럼 응결되는 거를 흩어지게 할 건가? 아니면 자꾸 발산만 되는 거를 모아지게 할 건가? 그리고 차가워진 사람을 따뜻하게 할 건가? 아니면 지나치게 열이 많은 자궁에 대해서 차갑게 만들어줄 건가? 덩어리화 되어 있는 종양들을 풀어지게 할 건가?
아니면 이제 유약하게 너무 여려가지고 살이 물러져 있는 이제 할머니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피부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많이 약해져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유약한 것들을 장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튼튼하고 견실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약재들이 각각에 대한 작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이제 원전들, 한약 원전들을 보면 상당히 명방들이 많아요. 저희가 손댈 필요가 없이 어떻게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 조화롭게 잘 만들었을까 하는 명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적용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환자분들의 다른 증상까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감탄을 하게 되는 명방들이 많은데, 다만 이제 현대인들은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 조금 가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다르고 예전에 비해서 또 양약, 뭐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도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영향들이 계속 몸에 잔존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수술도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이런 등으로 병의 전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들에 따라서 변증, 그러니까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이온요, 그러니까 더할 거냐, 뺄 거냐, 아니면 약재 그램수를 좀 높일 거냐, 낮출 거냐, 다른 약재를 포함할 거냐, 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마다 약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같은 환자 내에서도 단계별로 약재들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시는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 되게 많으시죠. 난소기능 저하, 조기폐경, 무월경, 생리불순, 공통점은 뭐냐면 난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생리에 관련된 자궁 내막의 증식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산부인과에 가면 사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피임약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주게 되죠. 가상의 생리 주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상의 생리 주기를 맞춰야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 특히 뭐 시험관을 앞두고 있는데 생리를 뭐 6개월 이상 안 했다 등등등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근데 그 외에 정말 이 사람의 난소 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자궁이 자기 내막을 증식시키고 배출되는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생리 주기만, 그러니까 그냥 출혈만 시켜주는 거지 난소에서 배란을 도와주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임신을 피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럼 배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막은 얇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연 임신 때 필요한 배란 점액, 경관 점액은 이제 정자가 들어오기에 용이하게 원래 묽어져야 되는데 피임약을 계속 썼던 분들은 그런 부분이 찐득해지면서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게 원래 피임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맞추는 목적 외에는 난소 기능을 다시 호전될 수 있게 하거나 피임약을 끊었을 때 자궁의 내막 증식이나 배출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이랑 난소 기능 저하 한약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피임약하고 다를 게 뭐냐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약 먹지 말아라 라고 언급하는 산부인과들도 저도 사실은 환자분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한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난소기능 강화를 시키기 위한 한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실제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지 않고 난자가 잘 배출이 안 됐던 분들이 실제 난포도 자라고 6개월, 7개월 만에 수정란이 하나 획득되기도 하고 뭐 3년 만에 하나를 모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고 그걸로 인해 수정란을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난소에 대해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와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아가 정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포가 성장하고 나서 난자가 나오게 되면 정상 수정란도 보유하고 임신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게 돼요. 시험관을 하고 싶은데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오시면 수정란이 없어서 임신을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식을 못해요. 시험관 1차 시도를 원해서 오시는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 노력을 안 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 수년 동안 혹은 수개월 동안 계속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다가 한계 부딪혀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난소기능 강화 한약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소에서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난포의 성장이라든지 배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정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약을 먹고 이렇게 난소 기능이 원활하게 좋아졌어요. 그럼 회복은 0을 할까? 0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아닙니다. 왜냐면 회복된 이후에도 난소는 하루하루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정상 여성들도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난소는 노화되게 돼 있어요. 뭐 난소 노화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뭐 난소 나이, 그리고 AMH라고 하는 호르몬을 뭐 측정하는 걸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나한테 난자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AMH가 1 미만의 이제 난소 기능 저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난자가 소비되는 그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 속도가 가속이 붙으면서 정말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나한테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속도까지 빨라져 버리니까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부분까지 가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직 미혼인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소기능 저하 여성이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기능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면은 적극적인 임신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시험관 시도를 하게끔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자라고 권유도 많이 드리게 되고요. 이때가 이 시점이다. 다음 달에 당장 가서 이제 시험관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산부인과 상담 받아봐라. 안내도 해드리게 되고, 다만 이제 당장 뭐 임신 시도를 하지 않는 미혼 여성분의 경우에는 난자를 냉동해 둘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실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그렇게 어려웠던, 그러니까 난소에서 제대로 난포가 자라지 않고 AMH 0.0 몇, 0점 몇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자 냉동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임신을 정말 이제 준비하게 될 때가 오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난소 기능 강화의 한방 치료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저희 한의원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더 집중되게 치료하는 부분이 난소 복원 치료거든요. 난소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을 처음 만들게 됐을 때 사실은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됐는데 이 환자분들의 소망이 그거예요. 제가 다시 난포가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수정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난소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사실은 그 소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치료명도 난소보건 치료라는 이름을 저희가 짓게 됐습니다. 양질의 난자 배출을 위해서 난소보건 치료. 이거는 시험관을 막 임박하고 있는 난소기능 저하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수정란이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걸쳐서 하나가 보유가 됐어요. 예를 들면. 혹은 6개월에 걸쳐서 2개가 보유가 됐어요. 그럼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착상이 돼버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힘들게 모아진 그 수정란들이 착상이 잘 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나의 자궁 내막이 매달 임신을 막 준비하는 20, 30대 초반의 그 여성들처럼 매달 증식이나 양질의 내막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모아진 그 수정란들이 착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의 착상을 위한 이제 내막 강화, 고열보온법이라든지 자궁 기능 개선할 수 있는 자궁 신부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복용은 이제 필요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오는 치료만 하게 되고 그 외에 실제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물질적인 공급이 입으로 들어가서 혈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내막으로도 혈류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약 복용을 저희가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제 임신 후에 이제 이런 분들 유산도 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착상탐, 착상 유지하냐 그리고 나중에 예방 뭐 이제 유산 방지하냐 부분까지 이어서 임신 8주에서 12주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실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혼인지 미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3년 전에 업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서 생리불순 증상이 왔어요. 이 첫 줄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실제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사실은 뭐 그때쯤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잠도 잘 못 잤거든요. 몸도 많이 약해지고 그러고 나더니 생리불순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들 공통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호르몬 수치는 FSH하고 E2,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에 관련된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의 뜻인 것 같고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AMH가 많이 저하돼 있다. 이 말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SH가 이제 조기 폐경 혹은 폐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수치인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 종류거든요. 이게 40 이상이 되면 폐경을 진단하게 되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임신에 이제 무난하게 잘 이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10 미만으로 괜찮으신 것 같은데 AMH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AMH가 뭐 1 미만 떨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생리불순이 진행되다 보면은 FSH도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여성분들을 꽤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고 난소 기능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FSH가 오르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지금 문장이고요. 호르몬제를 먹자니, 그러니까 피임약을 먹자니 괜히 이제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도 두세 달 만에 하던 생리도 이제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가 60에서 90일 정도 되셨었나 봐요. 이제 여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울합니다. 이제 40대 초반인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난소 기능 저하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궁 내막의 증식도 안 되고 배출도 안 되면서 생리를 안 해요. 뭐 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제 폐경 수치가 되었대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사실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난소 보건 치료 아까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난소에서 실제 난포가 자라면서 배란을 하면서 생리를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생리를 하고 있고 실제 FSH E2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하실 현재 상태는 아니시고 치료가 가능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며 열심히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인데요. 난소 기능 강화 한약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이제 1번은 난자질을 저하시킨다. 2번 난소로의 혈류 공급을 높인다. 3번 내막을 보강시킨다. 4번 내막으로 자궁 내막으로 혈류 공급을 높인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자년 어플이 나왔어요. 저희 재진 환자분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얻게 되는 정보들도 상당히 많고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매달 생리나 배란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있고 이 부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여성분들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